미안하다. 미안하다. 뭐라고요? 어머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원, 응급실, 김철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예요. 30년 동안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아 헤매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남긴 단 한마디의 말이 30년간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냈어요. 과연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억해낸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아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8세인 박순자 할머니예요.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죠. 첫째, 철수는 똑똑해서 서울대학교까지 나왔고요. 둘째, 영수는 성실해서 공무원이 됐고, 막내 민수는 부모님 옆에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세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첫째, 철수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철수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용돈을 받으면 항상 어머니한테 뭔가 사드리곤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철수만 보면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둔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994년 철수가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 철수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계약금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왔어요. 철수는 어머니께 자랑했어요. 이제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기뻤어요. 큰아들이 성공해서 가문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철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술자리도 늘어났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달 용돈을 드렸고요. 심지어 반찬 가게도 더 크게 확장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기 싫다고 하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돈도 많이 벌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가족들한테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었죠.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건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철수의 건설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계약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거든요.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보증을 서서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됐어요. 무려 20억이 넘는 빚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죠. 철수는 어머니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아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가게를 팔아서라도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반찬 가게를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집까지 팔아도 5억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철수가 보증을 서면서 연대보증까지 했던 거예요. 연대보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철수 혼자 빚진 게 아니라 친구들이 못 갚는 빚까지 모두 철수가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빚이 2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팔아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철수가 계속 피하자 점점 협박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온 동네가 다 깰 정도였죠. 철수는 숨어서 떨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가 나서서 막았어요. 아들이 없다고 계속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순자 할머니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안 나오면 어머니라도 데려가겠다고 말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버텼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철수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멀리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말렸어요. 어디를 가든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채권자들이 계속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혼자 사라지면 가족들은 안전할 거라고요. 철수는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요. 돈을 벌어서 빚을 다 갚고 돌아오겠다고요. 그게 철수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철수는 사라져 버렸죠. 옷 몇 벌만 챙겨서 말이에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순자 할머니는 미칠 것 같았어요. 첫째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어디로 갔는지 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철수는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인이 스스로 사라진 거라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철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하루 종일 철수 생각만 했거든요.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큰아들은 어디 갔냐고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갔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둘째 영수와 막내 민수가 말했어요. 형이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새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요. 형이 워낙 똑똑하니까 어디 가서도 성공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철수가 그렇게 무책임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가장 아꼈거든요. 그런 아이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철수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철수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철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철수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IMF 이후로 철수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모두 각자 살기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망한 후로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실종자를 찾아주는 단체에도 의뢰해봤고요. 방송에도 출연해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철수는 정말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순자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철수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면 뒤따라가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철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죠. 가족들은 점점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가 철수를 찾는 일에만 매달려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반찬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영수와 민수가 도와줘야 했죠.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가게 일보다 철수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큰아들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 없다고요. 영수와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형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철수를 찾아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현관문 앞에 앉아서 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철수가 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요. 20년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어디에 뭘 뒀는지 모르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제 먹은 밥도 기억 못할 정도였어요. 둘째 영수와 막내 민수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어요. 의사는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진단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병이라서 완치가 어렵다고요. 가족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철수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어요. 매일 철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더욱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철수만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안쓰러웠어요.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보통 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리는데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이 더 선명했다고요. 특히 철수에 대한 기억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거든요.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서 순자 할머니는 영수와 민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때로는 영수를 보고 철수라고 부르거나 민수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철수 얘기만 하면 눈빛이 살아났어요. 철수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간병인이 물어봤어요. 철수가 누구냐고요.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아들이라고 자랑했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사업 때문에 잠깐 서울에 가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간병인은 안타까웠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말이에요. 영수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큰아들이 있냐고요. 그러자 영수와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있기는 하지만 30년 전에 사라져서 행방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간병인은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루 종일 그 말만 했어요. 영수와 민수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간병인도 의아했어요. 혹시 철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의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종종 하는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에는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철수한테 미안해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철수가 집을 나갈 때 어머니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걸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철수를 더 빨리 찾아주지 못한 걸 미안해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누워만 있게 됐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물도 삼키기 어려워하셨어요. 의식도 점점 흐려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영수와 민수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지 않도록
24시간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간병인도 함께 도와줬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철수를 찾았어요. 철수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 영수와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곧 올 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위로의 말씀만 드렸어요. 어머니가 편안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눈을 또렷하게 뜨더니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영수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고 부정확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씀 같았어요. 영수는 더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병원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말도요. 영수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왜 병원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혹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으신 건가? 생각해봤지만 그것 같지도 않았어요.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았어요. 영수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김철수였어요. 분명히 김철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철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거죠. 그것도 성까지 붙여서 김철수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철수라고만 하셨는데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이라는 말까지 하신 것을 보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민수를 불러서 어머니 말씀을 전해줬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김철수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의미 없는 헛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두 형제는 의논해봤어요.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 김철수라고 하셨으니 혹시 철수가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아니면 환자로 입원해 있거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해봤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단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 다음날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철수를 기다리면서요. 임종 직전에도 철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수와 민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김철수라고 하셨으니 혹시 철수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수와 민수는 부산 시내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김철수는 없었어요. 부산 시내 큰 병원들을 다 뒤져봤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병원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으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김해, 양산, 울산까지 범위를 넓혀서 찾아봤지만 역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영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철수가 가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빚 때문에 도망친 거니까 본명을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김철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명을 썼다면 다른 이름을 부르셨을 텐데요. 영수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철수의 본명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철수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본명을 기억하고 계셔서 김철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영수는 부산대학교 병원 인사팀에 연락해 봤어요. 30년 전쯤에 들어온 30대 남자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인사팀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행방불명된 형을 찾고 있다고요. 그제서야 인사팀에서 도움을 줬어요. 30년 전쯤에 입사한 남자 직원 중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청소 담당 직원인데 30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철수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에 입사했다면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철수가 사라진 게 30년 전이니까요. 영수는 민수와 함께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30년 차 직원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직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잠깐 만나볼 수 있게 해줬어요. 단, 직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말했어요. 30년 전에 들어온 청소 담당 직원이 있다고요. 이름은 김대수라고 하는데요. 영수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김대수, 혹시 철수가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요? 대수와 철수는 비슷한 이름이죠. 혹시 철수가 비슷한 이름으로 바꾼 건 아닐까 생각됐어요. 간호사가 김대수를 불러왔어요. 잠시 후 깡마른 중년 남자가 나타났는데 영수와 민수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30년 만에 만난 큰형 철수였어요. 나이가 들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철수가 맞았어요. 철수도 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서요. 철수는
30년 동안 김대수라는 가명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름을 바꾸고 병원 청소부로 일해왔던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고 보안도 좋아서 숨어 살기에 좋았거든요. 그리고 청소부는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거죠. 영수가 물어봤어요.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느냐고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빚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웠다고요. 처음에는 몇 년만 숨어 있다가 빚을 해결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빚이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영수는 철수에게 어머니 소식을 전해줬어요. 30년 동안 철수를 찾아 헤매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철수만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임종 직전에도 철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자신은 연락도 못 드렸다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계속 자책했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어머니가 못 보신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찾았다면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수가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병실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느냐고요. 철수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입원하신 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 철수가 설명했어요. 병원 직원이라서 입원 환자 명단을 볼 수 있었다고요. 박순자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정말 어머니였다고요. 그때부터 철수는 매일 고민했어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까 말까 계속 망설였거든요. 매일 복도를 지나가면서 병실 문 앞에서 서성였다고 해요. 하지만 30년 만에 나타날 면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영수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철수를 본 거였을까요? 철수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신 것 같았다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철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 앞에 설 수 없었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불효자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철수를 알아보신 거예요. 어머니의 모성애는 치매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철수의 행방을 알려주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병원 응급실 김철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는 철수가 김대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본명인 김철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병원과 응급실이라는 단서는 정확히 주셨어요. 철수가 일하는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30년 동안 기다린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죠. 철수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30년 동안 못 드린 인사를 드렸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기다려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수와 민수도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형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부터 철수는 본명을 되찾았어요. 30년 만에 김철수로 다시 살기 시작한 거죠. 김대수라는 이름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받아주니까요. 영수와 민수는 형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중한 형이었거든요. 철수의 빚 문제도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됐고 채권자들도 대부분 없어졌어요. 이제 철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철수는 병원을 그만두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닫혀있던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로 반찬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만들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철수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지켜봤던 레시피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반가워했어요. 춘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다시 열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반찬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게가 잘 되면서 형제들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30년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나갔어요. 철수는 동생들에게 고마워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다시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영수와 민수도 형이 돌아와서 기뻤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거니까요. 그리고 철수는 매주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서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보고 드렸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매번 당부드렸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은 어머니 덕분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죠.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으로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철수는 매일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려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보고 드리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이제는 절대 어디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겠다고요. 반찬 가게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순잔의 반찬 가게라고 간판을 달았거든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손님들도 순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착하신 분이었다고 모두들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시는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현관 앞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다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철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철수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기다리셨는지,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말이에요. 어머니에게는 철수가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들의 행방을 정확히 알려주신 거죠. 의사들도 신기해했어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기억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요. 하지만 모성애의 힘은 정말 위대해요.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려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철수도 용기를 내서 가족에게 먼저 연락했다면 어머니를 더 일찍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기적 덕분에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철수의 동생들처럼 말이에요. 30년 동안 연락이 없어도 형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줬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분에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났죠. 때로는 우리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거든요.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멀어져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철수처럼 30년을 기다리다가 어머니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후회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 가족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